아이들을 선하고 사랑과 존중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단순히 그들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조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사회의 거울이며 그들의 행동과 가치관은 결국 우리가 남기는 유산이 됩니다. 사랑과 존중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타인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갈등과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과 존중을 아는 아이는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알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랑과 존중은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 그들이 만드는 미래 사회를 더욱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넘어 그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에 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자랐지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배고플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점점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했고 부모님의 노력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친구들과 놀러 가기 위해 부모님께 새 신발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힘든 형편 속에서도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새 신발을 받고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이건 내가 원했던 디자인이 아니야 라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어른이 되었고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들어 병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을 돌보는 것을 짐스럽게 여기며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들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감사의 표현이 그들에게는 큰 행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가치를 배울 때 그들은 더 따뜻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감사, 사랑, 그리고 존중은 인간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세 가지 중요한 가치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인식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삶에서 받은 모든 선물과 기회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사랑은 인간관계의 중심에 있는 감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힘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다른 사람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가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돌려줍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은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존중은 서로 다른 의견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감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작은 것에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존중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선택을 비판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며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 건강에 있어 감사의 태도는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 표현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더 행복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고 합니다. 감사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며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가 준 작은 선물이나 부모님이 준비한 따뜻한 저녁 식사에 감사를 표현하면 이는 단순히 예에 있는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마음의 평온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감사의 순간들이 쌓여 아이들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는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감사가 뇌의 긍정적인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감사는 또한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에도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어라며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는 아이들이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하고 좌절보다는 도전을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감사는 또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이는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너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 라고 말하는 간단한 감사 표현은 그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사하는 태도를 배울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공감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요소로 아이들이 친구, 가족, 그리고 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부모와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를 따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가족들에게 맛있게 먹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습관은 아이들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또한 그들의 관찰력을 키우고 작은 행복도 놓치지 않도록 만듭니다.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에 아이들이 직접 손편지를 쓰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도록 격려해보세요. 이러한 경험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기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아이가 감사의 표현을 했을 때 이를 칭찬하고 격려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기뻐라는 간단한 피드백도 아이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 이상의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이며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감사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모와 교사로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작은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매일 감사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다 보면 그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아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빛을 비출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 중 하나로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족은 우리의 첫 번째 사회적 연결망이며 사랑은 이 관계를 유지하는 중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아이가 세상과 첫 번째로 맺는 관계로
이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꾸준히 애정을 표현하고 관심을 보일 때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며 더 나은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사랑은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모방하며 올바른 관계 형성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은 갈등 상황에서도 화해와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을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사랑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친구 사이의 사랑은 단순히 낭만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받아들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친구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건강을 지탱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친구 관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소통이 증가하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진실되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갈망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친구 관계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우리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제공합니다. 사랑은 아이들이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와 보호자로부터 받은 사랑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학교나 놀이 환경에서 다른 아이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감 능력은 갈등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랑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과 친구 간의 사랑은 개인의 행복과 안정감을 증진시키며 이는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족과 친구 관계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협력과 조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슬픔을 겪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도전들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존중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 감정, 그리고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존중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애 또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과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아이디어를 경청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친구의 선택을 지지하는 것 모두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신뢰를 쌓으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존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쓰레기를 정리하며 공공장소를 깨끗이 유지하는 것 등이 모두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존중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존중을 배우고 실천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존중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앞에서 다툼을 피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감사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존중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 인종, 성별, 그리고 생각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존중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이를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글로벌화된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갈등과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에게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이나 영화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배우게 하고 그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차이를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껴보는 능력으로 존중의 기초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공감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슬퍼하거나 화가 났을 때 그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얘 그렇게 느꼈니? 라고 물어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존중은 단순히 개인적인 덕목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존중이 있는 곳에서는 갈등이 줄어들고 신뢰와 협력이 증가하며 모두가 더 행복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가 서로를 존중한다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할 때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사라지고 더 나은 학습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존중은 개인의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가 인정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는 개인에게 큰 자신감을 줍니다. 반대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심지어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감사, 사랑, 존중의 가치를 심어주는 일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와 가족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가르치는 첫 번째 교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일상 속에서 감사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거나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를 본받게 됩니다. 지역사회 역시 이러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나 지역단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아이들이 감사와 사랑,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협력과 공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 사랑, 존중의 가치를 배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책임감 있고 긍정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며 행동합니다. 이는 더 나은 정책 결정과 사회적 연대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와 사랑, 존중의 가치를 심어준 세대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감사, 사랑,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며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불교 철학은 이러한 가치를 심어주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 체계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철학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가장 고마웠던 일이 무엇이었니?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이들이 하루 동안의 긍정적인 순간들을 돌아보게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 마인드 팰리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습니다. 불교 철학에서 사랑은 자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행동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때 조건 없는 자비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쓰러진 나뭇가지를 치워주는 행동이나 친구가 슬퍼할 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처럼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에게 사랑이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며 소중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자연 전체를 포함합니다. 아이들에게 존중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교적 관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내어 나무를 심거나 동물을 돌보는 활동을 통해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존중의 본보기가 될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를 따라 배우게 됩니다. 불교 철학은 고요함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대의 아이들은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외부 자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요함을 경험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몇 분씩 가족과 함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평화와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불교에는 아이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와 코끼리 이야기는 분노를 다스리고 용서를 배우는 데 유용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에 대해 대화해보세요.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뭐니? 같은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감사, 사랑, 그리고 존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행동으로 가르치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를 본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스스로 명상을 하거나 감사일기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교 철학은 단순히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교육과 결합하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협력과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교실에서 명상 시간을 도입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감사와 사랑의 가치를 SNS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실천하도록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긍정적인 댓글을 남기거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공유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됩니다.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과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를 아이들의 교육에 적용하면 감사와 사랑, 그리고 존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이들과 함께 감사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시작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가치를 배우며 성장한다면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 역시 함께 성장하며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